부동산은 좀 우리가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 부동산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10대 요소에 대해서 한 회차씩 따로따로 각계 격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 사세요.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 위치가 하면서 그 다음 던지는 말이 있어. 오늘 그거부터 하나하나 진실과 거짓을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은 마치 크로마키 앞에 있으니까 방송국에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룸의 박정호입니다. 아유, 인사드렸는데 어디 뭐 한적한 농촌에 아니, 그 배경 아닐 수도 있어. 오두막 있는 배경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일입니까, 오늘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얼마 전에 또 나랑 친한 PD님 한 분이 그 자리에 계셨었거든. 네. 그분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부동산 사랑은 아주 각별해요. 일단 그거부터 짚고 넘어갈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이 각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나라는 조금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나라에서 부동산 사랑이 다 각별해. 아, 그래요? 첫째, 어딜까? 내가 제일 잘 아는 나라. 일본? 왜 일본이라고 생각해? 일본 예를 많이 드시길래.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 마찬가지고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부동산 제일 사랑하는 나라는 중국이야. 아, 중국? 중국인보다 부동산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중국,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 대표적으로 영국인들, 부동산 매니아들이야. 그래서 부동산을 사랑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부동산에 이렇게 열광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가 사실상 잘못된 표현이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렇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을 잘못 건드려서 전 세계적인 경제 대란이 나는 것도 다 부동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시는 안 물어본다는 각오로 아주 그냥 오늘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아주 궁금한 걸 모든 걸 다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뭐 100% 그게 전부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거를 전수해 줄게. 오늘 48시간 촬영할 수 있어요. 48시간 촬영할 건데 일단 뭐 주말에 찾아오더니 네가 날 먹을 것도 지금 넉넉하게 준비돼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저 스튜디오 저기 문 밑에서 군만두 나오고 그렇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잠을 자면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다시는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는 안 물어본다는 각오로 처음부터 끝까지 궁금한 걸 다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을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박 중요한 요소네. 그럼 이렇게 하자고. 오늘부터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10대 요소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회차씩 따로따로 각계 격파를 해드리겠습니다. 10대 요소를. 자, 그럼 그 10대 요소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입지를 먼저 해드릴게요. 중요하죠. 여기 입지라는 건 바로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야. 부지. 위치와 부지가 서로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부지라는 거는, 입지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어디 놓여져 있는 거야.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부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지. 고 아파트 단지에서 남향 쪽이에요, 북한 쪽이에요. 몇 동이에요? 층은 몇 층이에요. 그 다음에 층간소음은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지가 요 부지군요. 여기는 그런데 준주거용지인가요? 아니면 절대농지인가요? 요런 것들은 전이냐 대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그 부지는 인근에 큰 도로가 있는지, 뭐 인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빈 나대지가 있는지, 개발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는지 보는 거지. 바로 그런 부지야. 그러니까 위치는 전 국토상에서 아니면 인근 도시와 다른 도시 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라고 보고, 부지는 좀 더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런 거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가 건물 자체. 건물. 건물 자체도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단순히 오래됐느냐 최근 거냐 이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까지 이제 뭐 조립식이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평판이야.
평판. 그 동네의 평판이지. 대한민국엔 강남. 모든 도로는 강남으로 통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지. 강남이라는 평판도 중요한 거야. 강남구라는 그 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 지금 몇 가지 있는데 막 떠들다 보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있고 그다음 해야 될 게 수요와 공급이야. 수요 공급.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다음 인플레이션이야. 물가 상승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게 또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의 집중. 부동산은 특히 내 돈 가지고 100% 못 사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부가 양극화 시대에 어떻게 또 규결되는지 요게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 하나가 가수요야. 가수요라는 건 실제 내가 실구매자로서 수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사는 거 있지. 준비돼 있는 사람. 준비돼 있던 안 됐던 이 타이밍에 내가 이걸 추가적으로 사야 됐다. 왜냐면 필연적으로 그걸 사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냥 이러다가 나도 내 집 하나 영원히 못 갖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살 수도 있고 그런 가수요라는 게 있어. 그 가수요를 또 하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있니? 8개. 그 다음은 나머지 9번째가 정책적인 변화야. 리스크라고 내가 하긴 좀 너무 그렇다. 하여튼 정책 이슈. 이게 바로 9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박종호만의 노하우. 그러니까 여러분, 식감까지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 부동산은 좀 우리가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 또 마주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을 100분 토론은 전 국민이 보는 곳이잖아. 그렇죠. 거기 가서 솔직히 얘기를 했었어. 얘기를 했다가 진짜 문매를 맞고 왔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뭐 진영 논리는 아니었어. 그 상황이. 다 그냥 부동산과 관련된 각각 전문가들이 나온 거지.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이런 걸 해서 진행자 질문을 그렇게 했구나. 정준희 교수가. 그 부동산 한국의 이 노른자의 땅들이라고 하는 강남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들 앞으로 더 오를까요? 하더라고. 위험한 질문인데 어떻게 대답해도 앞으로 더 오를까요? 그러더라고. 근데 앞에 계신 두 분, 옆에 계셨던 한 분 다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셨어.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고. 근데 나는 그냥 단순히 전문적인 통계나 이런 걸로 말하기보다는 그것도 이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말을 했으니 그래서 내가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우리 청취자들, 방청객분들 다 계신데 갑자기 100억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까요? 하고 물어봤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오늘 100억이 생겼어요. 뭐부터 하실까요? 넌 뭐부터 할 거니? 일단 갓 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건물 산다고 했죠? 100억 생겼어. 뭐부터 할 거야? 큰 집 사고 싶어요. 큰 집 사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정답은 뭐다? 이사 가는 거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100% 만족하는 사람보다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99.9%겠지. 그분들 모두 100억 생겼다. 첫 번째 단어가 이사부터 가자. 그게 일반적이야. 그러면 100억 생겼을 때 이사 가고 싶은 동네라는 건 어디일까? 교통이 좋고. 그런 개소리를 하고 그래 여기 방송에서. 어디야? 강남. 뭐 일부는 뭐 압구정일 수도 있고, 뭐 일부는 대치도일 수 있고, 일부는 뭐 서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용산 좋아하더만 요즘. 용산도 있고. 마용성의 용이죠. 뭐 한남동 같은데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부동산 평소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좀 열망이 있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봐둔 것도 다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나 100억 생기면 뭐 우리 잠실에 있는 그 진짜 높은 거 시그니엘 거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뭐 부동산 막연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곳이 어떤지 나도 한번 가서 살아보자 이런 사람도 천지거든. 상징적인 의미가 그럼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정답은 나왔어. 위치에서 우리나라 최고 노른자위 위치들 앞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형님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2, 3년 뒤에도 계속 오른다고? 물론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거시적으로 크게 10년, 20년, 30년 봤을 때는 오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 혹시 찾으면 여기 있을 수 있는데 못 찾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검색을 해주십시오. 압구정 현대아파트 20억까지 올라와 하고 깜놀랐다고 보도 때린 신문 기사. 압구정 현대아파트 30억 돌파 해서 찍었던 보도 그 신문 보도. 지금 얼마야? 60억이 넘어. 어떤 건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굉장히 핫플레이스, 굉장한 핫플레이스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어떤 경로를 가던 결국 귀착지가 거기인 거야. 나는 스포츠 스타였어. 그러다가 드디어 타격왕을 찍었어. 아니면 득점왕을 찍었어. 그러면 또 그리고 은퇴해서 가서 살 곳이 그 중에 하나가 뭐 후보지가 압구정, 뭐 방배동, 뭐 설해마을 아니면 뭐 어디 있는 거 있잖아. 그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무명의 연예인이었어.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뭔가 유명인이 됐어. 그러면 드디어 나도 연예인이고 하니 청담으로 가자. 뭐 아니면 서초로 가자. 그렇게 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뭐 갈까? 베스트셀러 소설가가 됐어. 그러면 그전에는 뭐 소설 쓰려고 뭐 파주에 좀 공기 좋은 데서 그런 데서 쓰고 있다가 야, 드디어 내가 돈 좀 벌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소설가니까 앞에 앞마당도 좀 있고 그런 게 필요하니 한남동 갈 수도 있고 성북동 갈 수도 있고 뭐 평창동 갈 수도 있고 그런 데 또 이사 가겠지. 이 경제라는 게 정말 불편한 학문이야. 사람들이 듣기 귀에 거슬리는 걸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 그게 통계로 나오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 통계는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건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겠지. 그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통계 돌려보고 객관적으로 나오고 우리 이제 앞으로 10강이나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해외 부동산 흐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 돕혀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다? 한국에 적어도 노른자위는 잘 안 떨어진다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이 어느 경로로든 그 위치에 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회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우는 그 위치에 가면 반드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동네들이 있어. 뉴욕 그러면 어디가 떠올라? 맨하튼. 어느 동네니? 맨하탄이라는 곳을 말한 거니? 네. 그렇게 되고. 서울에는 그런 곳이 어디죠?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 알고 있어. 자, 우리 같이 하나씩 자막으로도 나갈 거예요? 뭐 우리 이거 뭐 옛날 이게 IM 그라운드 나라 이런 데이 같이 마지막 못된 사람이 오늘 뭐 저녁 쏘는 걸로 하자고. 네. 자, 저 먼저 시작하시죠. 대치동, 압구정동, 목동, 서초동. 저녁을 아니 강의를 준비하신 분이 네 번째에서 형이 살려간 거지. 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남동, 그다음에 방배동, 그다음에 서초동, 양재동, 그다음에 또 뭐 잠원동, 여의도동, 그다음에 잠실 쪽, 뭐 이런 데들, 이런 데. 그리고 요즘은 또 판교의 일부 지역. 판교. 그리고 송도는 아직까지 저는 좀 갸우뚱 세모 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 쪽엔 또 어디 있을까? 평창동? 평창동도 있겠네요. 네, 뭐 성북동도 있을 거고 그런 동네들. 근데 약간 이건 스타일의 또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자신들마다 선망하는 곳이 다르겠지만 그런 동네들이 가장 아마 앞으로도 적지 않은 상방 그 흐름을 그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뭐 남들 뭐 잘 사는 동네 얘기해서 뭐 합니까? 우리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걸 고려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고. 자, 일단 부동산이라는 건 갈아탄다고 하잖아. 네. 평생 지금까지 통계로 사람은 3번 정도 이사를 해. 3번 정도. 네. 근데 이 숫자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3번 이사하는 게 5번, 6번, 이제 앞으로 더 늘 거야.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니까 예전 뭐 해방 이후부터니까 한 동네 살아서 평생 거기 사는 사람도 천지잖아. 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 3번까지 올라온 건 굉장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 집 사서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 아저씨한테 이 집 사세요.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 위치가 하면서 그 다음 던지는 말이 있어. 오늘 그거부터 하나하나 진실과 거짓을 확인해 드릴게요.
자, 아파트 단지 여기 보셨죠? 여기가요. 위치가 좋아요. 뭐가 좋냐면 그다음 뭘 많이 할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역세권. 정답입니다. 역세권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무슨 세권. 자, 그러면서 역세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아파트로 따지면 한 9층이든 10층이든 20몇 층 거기 올라가서 아, 이게 뷰도 좋고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지하철역이에요. 역세권이에요. 이렇게 해. 네. 그러면 그냥 지하철 쓱 보이니까 역세권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역세권이 뭡니까? 냉정하게 얘기해보자고. 역과 가까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한 얘기야. 그럼 역과 가까운 게 얼마나 가까워야 돼요? 키로수로. 공식적인 부동산에서는 역세권의 시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도대체 역과 얼마나 가까워야 실제 역세권으로 내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역세권은 강북에서의 역세권과 강남에서의 역세권, 역세권 아닌 곳과 역세권인 곳에 그 시세 차이는 얼마나 더 퍼센트로 나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래야 그 공인중개사 말에 내가 속지 않고, 아니면 그냥 뭐라 그러지? 훅을 당해서 유인당해서 그냥 덜컥 사는 게 아니라 여기가 무슨 역세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쵸. 부동산 제대로 살려면. 우사인 볼트한테나 역세권이죠.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우사인 볼트. 그렇지. 그 사람한테는 거의 뭐 5km가 역세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뭐 5km 그냥 딱 뛰어가죠, 뭐. 그런데 근데 나한테는 역세권이 아닌데. 그래. 그런 개인 역량 차이에 따라서 역세권이 다를 수도 있겠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에서부터 70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불러. 아, 700m?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나와야지. 직선으로 700m일까? 만약에 이렇게 가야 우리 집에 왔다 하면 이렇게가 700m일까? 직선? 당연히 실제 내가 가는 동선이 중요한 거죠. 그래요? 반경이 아니라? 반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그 범주가 실제는 더 스코프가 좁은 거지. 훨씬 좁은 거야. 그래서 역세권은 700m가 통상적으로, 이게 모든 것의 썸이니까, 평균치니까 어떤 동네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700m 이내여야지만 역세권으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내 걸음으로 한 1000걸음 안에 갈 수 있어야 되겠네요. 1000걸음이요? 확실한 그 계산입니까? 내가 그 계산법은 몰라서. 아니, 뭐 갑자기 대략적으로. 눈이 흔들리시는데요? 아니, 대략적으로 이제 한 걸음에 뭐 우사인 볼트는 또 다르겠지만 뭐 한 걸음에 1m가 좀 안 된다고 봤을 때 막 대략 1000걸음 가면 되지 않을까? 700m는. 지금 조 PD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서 내가 잠깐 3000%로 빠졌다가 돌아오면 역세권 말고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들이 또 있어. 저기 전철역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할까? 나 설득하려고. 우리 정답이야. 학교 있는지, 병원 있는지. 또 두 분은 이제 너 직접 부모님 모시는 마트. 맞아. 그리고 나이 드신 분하고 같이 사는 거면 그 요양시설들 있지. 병원? 그 병원까지도 들어가는데 그 노인들 같이 모이는 그게 있어. 뭐 커뮤니티. 커뮤니티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걸음걸이. 세권이라는 건 누가 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와 달라지는 거지. 달라지죠. 무슨 얘기냐? 나이 드신 분들은 걸음이 늦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이용 편의시설이 근접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실제 그 거리가 더 짧아야 되는 거야. 똑같이 700m를 어르신들이 가는 걸음걸이와 내가 가는 걸음걸이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700m 떨어졌다 어른들은 이용 못해. 그러면 할머니도 같이 사시나 봐요? 할머니 사시는 거 저기 있습니다. 요 지하철 거리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사기인 거야. 그래서 할머니들 걸음걸이에 맞는 그 거리인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물리적인 시간이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다르다는 거지. 우사인 볼트가 뛰어가는 700m인지 부축받고 걸어가는 700m인지 다른 거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700m면 15분에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걸 역세권이라 불러. 그러면 할머니도 10분 정도 가려면 사실 500m 안쪽에 떨어져야 가능한 곳들이 많지. 좀 주춤주춤 걸으시는 분도 많잖아. 어르신들 중에. 자, 그다음 그럼 여기서 니네들이 이제 슬 배웠으니까 퀴즈를 내보자고. 학교 역세권. 학교 세권. 이걸 뭐 교세권이라 부르나 학세권이라 부르나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 만들기 나름이죠. 자, 그러면 학세권도 차이가 생기겠지. 초, 중, 고가. 네.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질문할게. 어디가 좀 더 원거리여도 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고등학교죠? 당연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세권이라고 부르려면 굉장히 가까워야 되고 고등학교는 사실 좀 떨어져 있어도 돼. 고등학생만 하더라도 뭐 횡단보도 2개 건너고 육교 하나 건너서 집에 와도 괜찮아.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어머니 심리가 어때? 횡단보도 하나만 있어도 네. 불안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사이 초등학교 조기 있잖아요, 조기. 이걸로 살 수가 없어. 거기까지 가는데 횡단보도 3개 건너는지 2개 건너는지를 보고 그것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100이동하고 400이동의 가치가 달라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 차이가 있다. 단순 거리로 판단할 수 없다. 단순 거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말을 했네. 바로 세권이라는 거. 역세권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로 나를 많이 위치가 좋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그 위치일 때 그 세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진단하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역세권은 700m.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주거 편의시설에 대한 세권들은 누가 그 메인 유저인지 그걸 바탕으로 그 700m보다 안쪽으로 잡아야 될지 바깥쪽으로 잡아야 될지 그걸로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제 거리다. 700m 이렇게 보시면 돼요.